안녕하세요. 독서 경영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인자 교수의 책 현실치료 상담의 적용 중에서 1장 마음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마음에 관해서 나누겠습니다. 미국 코미디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왜 길을 건넜지? 그러면 건너가려고 그랬지 뭐. 이 질문과 대답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다. 즉 살아있는 생물이 보여주는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없는 행동은 없고 행동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고안된 것이다. 인간의 행동은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다. 니즈와 원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안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치료 상담에서 사용되는 이론과 방법은 인간의 행동에는 목적이 있고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부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4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소속에 대한 욕구 또는 사랑에 대한 욕구입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일시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고 싶은 욕구와 그들에게 속하고 싶은 욕구는 모든 인간을 움직이게 하게 되는 힘을 줍니다. 사교 모임, 친목 모임, 독신자 클럽, 교회 단체 클럽, 그런 모든 클럽에서 활발하게 소속되고 싶은 욕구, 또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다는 욕구가 소속에 대한 욕구라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소속하고 싶은 욕구를 3가지 형태로 사회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또 일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 가족에 소속하고 싶은 욕구로 분류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욕구가 여러 환경에서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친척, 친구들과 지내면서 자기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키고 있나 묻는 것이 상담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두 번째, 성취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성취감과 자존감과 인정을 받는 거죠. 성취에 대한 욕구는 종종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또한 무엇인가를 이루고 할 때 나타납니다. 경쟁하지 않는 수영이나 혼자 달리는 성취감이나 자존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도 성취에 대한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이런 것들도 성취에 대한 욕구죠. 성취에 대한 욕구를 생각할 때 자신의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도력이나 또 지위에서 멀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데레사 수녀 같은 사람은 캘커타 가난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그녀는 세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큰 힘을 또 발휘해서 그것으로 성취감을 느낀 경우가 되겠습니다. 섬기기도 했지만 본인의 성취감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어떻게 작용하는가 세 번째로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웃는 피조물, 즉 웃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히랍의 다른 철학자도 즐거움에 대한 자기 추구 행위를 인간의 속성 중 하나로 묘사하였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즐거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죠. 어릴 때부터 장난감을 통해서 또 기구를 통해서 또 부모와 또 형제를 통해서 즐거움의 욕구를 또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놀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놀이 없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즐거움에 대한 욕구는 성인기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즐거움의 욕구도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거나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누리는 그런 것도 다 즐거움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네 번째, 자유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끝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욕구를 선택을 하고 싶은 욕구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자유스러운 거, 내적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욕구입니다. 노예 상태가 아닌 그런 자유의 몸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죠. 제2차 대전에 수년 동안 아우슈비츠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내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경험을 목격하고 끔찍한 사건 중에서도 그 가운데서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음속에는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가두고 고문을 해도 내 마음에 자유가 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자유에 대한 욕구는 여전히 외부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만 통제력의 결핍과 또 약물 중독 등 이에서 방해를 받을 수가 있죠. 자유에 대한 충동은 매우 기본적인 것이로서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보편적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욕구들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충족되며 모두 시간이라는 차원 속에서 존재합니다. 오늘도 7월 1일인데 시간이라는 존재 가운데 하루가 또 채워지고 지나가겠죠. 우리는 매 순간 욕구를 채움으로써 저마다 특정한 바람에 대해서 내면 세계의 사진첩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진첩은 개인의 욕구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성취시켜 나갈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를 가면 사진을 찍고 또 마음에도 담고 갤러리도 담고 그것을 또 내보내는 그런 도구로서 또 쓰임을 받기도 하죠. 소속하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특정한 클럽에 가입함으로써 개인 욕구를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 클럽에 소속되는 이상적인 사진첩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워 같은 성취도 역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통해서 또 사회 활동을 통해서 또 경제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한 바람을 또 비전을 사진을 통해서 사진첩에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사람은 공통적이지만 각 사람의 바람은 모두 다 달라서 독특하고 고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즐거움에 대한 자유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카이 다이빙을 한다거나 또 수영이나 또 암벽 등반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즐거움과 자유에 대한 욕구를 채워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사진첩에 끼워 넣으면서 마음의 그런 즐거움을 또 사람들에게 내보내기도 하죠. 현실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가 바로 첫 번째 원리가 인간은 욕구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동기화되어 있다. 인간 욕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바람은 개인적이고 독특하다. 두 번째 원리는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과 환경으로부터 얻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 차이와 좌절 때문에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된다. 세 번째 원리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 신체 반응하기 등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행동은 목적이 있다. 즉, 사람이 원하는 것과 얻고 있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 간격을 줄이고자 고안하는 것이다. 네 번째 원리는 활동하기, 생각하기, 느끼기와 신체 반응하기는 분리될 수 없는 행동의 요인으로서 내부로부터 생성되고 대부분 선택이다. 다섯 번째 원리는 인간은 지각을 통해 세상을 본다. 지각에는 두 가지 보편적인
수준이 있는데 그것은 1차 수준과 2차 수준의 차이다. 1차 수준의 지각은 사건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며 높은 수준의 2차 수준은 그러한 사건을 상황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현실 치료의 상담의 적용에 관해서 마음에 관해서 어떻게 작용하는가 소속과 성취와 즐거움과 자유와 또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인에 대한 욕구와 성취와 자존감, 오늘의 즐거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될 그런 또 욕구는 무엇인가요? 저도 여러분도 함께 생각하고 7월 한 달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 많이 채워지기를 응원합니다.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행복하세요. 샬롬.